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승무원 합격 멘토 닐스타입니다. 오늘은 2025년 하반기 에어로케이 승무원 채용이 떴죠. 그래서 에어로케이 새롭게 바뀐 이번 자기소개서 문항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써야 합격을 할 수 있을지, 기업은 어떠한 인지사항들을 좀 선호하는지를 같이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즌 자소서는 지난번에는 한 문항이었는데 두 문항으로 나누고 2천자에서 각 천자로 문항 자체도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기 때문에 에어로케이만의 브랜드 철학과 조직 문화를 반영하지 않으면 통과하기가 어려운 구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어디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 이번 시즌 자소서는 두 개 문항 각 천자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번 문항 문제를 살펴보면 동료 승무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싶어하는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고요. 2번 문항으로는 자신의 인생을 한 편의 영화로 제작한다면 어떤 장르와 제목으로 표현하고 싶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입니다. 예전에는 한 문항에 나를 개성있게 표현하라 딱 그게 다여서 나의 성격, 나의 경험, 나의 가치관, 지원한 동기, 목표까지 하나에 다 응축해서 담아야 했지만 이번에는 문항을 좀 분리를 시키면서 1번에는 나의 실무적인 협업력, 그리고 동료와의 이런 팀워크 태도, 근무 태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실 것 같고요. 이번에는 창의성과 자기 이해도를 평가하는 구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에어로케이는 단순한 저비용 항공사가 아니죠. 실제 운영 중인 캠페인, 문화, 젠더리스 유니폼까지 살펴보면 편견을 깨고 다양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항공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의 키워드 4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요거 한번 퀴즈 맞춰보세요. 자, 오픈네스, 열린 태도와 소통, 에어로 케어링, 배려와 존중, 에어로 크리에이티브, 창의적 사고, 실용주의, 도전정신, 팀워크. 자, 제가 키워드들을 대표적으로 좀 가져왔는데 무엇을 1번에 쓰고 무엇을 2번에 쓰면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답 바로 알려드릴게요. 오픈네스 같은 열린 태도와 소통하는 이런 기업 문화에 대해서는 1번 서술을 해주시면 함께하고 싶은 동료, 가치, 그런 부분에 꼭 되게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인지상 중에 하나인 에어로 케어링은 배려와 존중의 문화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1번 함께하고 싶은 동료에서 꼭 여러분이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 밝히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에어로 크리에이티브는 창의적 사고와 관련한 인지상인데요. 이것은 1번에서는 주로 나올 수가 없는 내용이라서 2번인 나의 인생을 한 편의 영화로 이렇게 좀 나의 인생을 재미있게 표현을 해야 되는 나에 대한 표현력, 이 부분에서 창의적 사고가 있는 인재라고 보여주시면 아주 찰떡궁떡 잘 맞을 것 같고요. 실용주의나 나의 도전정신 이런 것들은 2번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팀 에어로케이에서 팀워크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안전과도 같이 엮어볼 수 있고 또 안전, 팀워크 이런 거는 에어로케이가 진짜 많이 강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1번의 동료 승무원이 함께 근무하고 싶어하는 승무원 이때 빼놓지 말고 들어갔으면 하는 키워드들 중에 하나입니다. 시티 에디터 프로젝트나 위스키 시음회 같은 것들도 틀에 얽매이지 않고 경험 중심의 브랜드를 지향하는 이번 에어로케이의 최신 캠페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소서에도 이런 기업 분석, 이런 기업의 철학이 자연스럽게 묻어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1번 문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실무형 동료 어떻게 적으면 좋을까? 이 문제를 출제한 의도는 내가 조직 안에서 어떤 태도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의 동료들의 신뢰를 얻는 사람인지 보는 문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순히 저 성격 좋아요 하는 성격 자랑이 아니라 실제 이런 팀워크, 팀 프로젝트 내용에서 어떤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는지가 굉장히 핵심일 것 같고요. 추천하는 답변, 이제 단락을 구성하는 한 단락을 구성 방식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한 줄로 선언하시고 그 가치를 내가 왜 중시하게 됐는지 이유를 밝히시고 실제로 내가 갈등을 해결했던 액션, 행동, 그리고 팀워크 실현을 했었던 행동들에 대한 경험을 좀 도톰하게 서술을 하시고 스토리텔링 식으로요. 마지막에 에어로케이에서 나는 어떻게 이것을 실천해 줄 것인지 나와 에어로케이에 맞닿아 있는 가치관,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을 서술하시면서 포부까지 나열하시면 정말 우리 회사에 알맞는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뭐 이번도 비슷하겠지만 단락을 구성할 때 가장 많이 쓰시는 단락이 500자씩 2단락을 많이 사용하셔서 나는 이러한 느낌 컨셉 가지고 있어요. B라는 느낌 컨셉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500자 2단락 많이 쓰실 것 같고요. 조금 더 다양하게 시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300자씩 3단락도 많이 써보실 것 같은데요. 뭐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자유롭고 틀에 박히지 않은 것을 선호하시니까요. 단락마다 내용을 제대로 적어주시지만 좀 다양하게 좀 펼쳐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각 단락마다 1개 이상의 구체적인 사례는 꼭 넣어주셔야 돼요. 추상적으로 내 감정에 대해서만 호소하다 끝나지 않게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알맞는 예시 소재로 떠올려 본다면 대표적으로 팀원 갈등을 중재한 회의 진행 경험, 고객 피드백을 팀이랑 같이 공유하면서 함께 서비스를 만들어갔던 사례, 수평적인 피드백 문화를 만들었던 팀 프로젝트 문화, 뭐 이런 것들 나의 경험 넣어서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문항, 나를, 내 인생을 영화로 표현한다면 이 출제 의도는요, 단순히 이 사람의 창의력만 보자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강점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결국 에어로케이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다 라는 그 기업 이해도와 브랜드 연결력까지 평가하는 문항이니까요. 여기서 거침없이 나의 창의성, 그리고 에어로케이랑 좀 맞닿아 있는 부분 많이 피력을 해주시고 1번에 이제 나왔던 내용이랑은 되도록이면 겹치지 않게 컨셉을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장을 구성할 때, 한 단락을 구성할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500자 2단락, 뭐 300자 3단락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 영화 대본식으로 스크립트식으로 써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영화 시사회에 출연한 뭐 배우로서 이야기를 해주셔도 되고, 항상 창의력을 많이 보시는 부분이니까 개성 있게 표현을 하시면 좀 에어로케이답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한 단락을 쓸 때 추천 구성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여기서 물어보셨던 게 영화 제목, 장르 제시하라고 했었잖아요. 제시 초반에 딱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르를 왜 이렇게 선택했는지, 제목은 왜 이렇게 지었는지 좀 뒷받침해줘야겠죠. 여기에는 나를 상징하는 키워드가 하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경험들은요, 한 개만 쓰면 너무 단조롭잖아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씬들을 적어도 2개, 3개 정도는 삽입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들은 결국은 에어로케이와 굉장히 맞닿아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도록 에어로케이와의 연결로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성을 하실 때 인생의 전환점이 담긴 경험이 반드시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제목에서 우선은 읽을지 말지 결정하시리라고 보거든요. 재치 있는 제목을 좀 지어주시고, 이 안에는 직무 연관성이랑 어떻게 내가 연관이 될까, 나를 표현하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에어로케이 승무원으로서 이 부분이 어떻게 발현이 될지까지 생각을 하셔서 예시 제목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꾸준한 사람 김하늘, 뭐 이런 거보다는 계속 걷는 사람 김하늘 해서 나의 꾸준함을 어필해 본다거나, 시행착오에 성장한 스토리, 방향 없는 GPS, 고장난 8톤 트럭. 네, 여러분들의 이제 재미난 언어 유희 기대하겠습니다. 말센스죠. 하늘 위에서 답을 찾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내가 공항 근무를 했다거나, 그렇다면 항공업과 연결된 나의 인생의 전환점 강조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기업의 철학도 좀 반영을 해보세요. 그래서 형식을 깨는 영화 장르를 좀 써본다든지, 내 인생을 추리? 스릴러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녀가 쫓는 지향점은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형식을 깨는 영화. 이것도 브랜드 정체성과 일치하지 않나요? 그리고 경험 중심, 감정선 있는 흐름으로 연결하셔서 이 안에 휴머니즘이 느껴지게끔 써야 인간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영화 장르에 무엇이 있는지 조금 찾아봤는데요. 영화 장르만 봐도 10가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성장 드라마. 특징은 시행착오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 배움을 느끼고 성장하는 거. 그래서 진로를 변경했거나 실패를 극복했거나 편입했거나 재도전하는 분들은 이런 것도 적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큐멘터리, 그래서 묵묵한 노력이나 실천형의 서사를 갖고 계신 분들, 꾸준히 진정성 있게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온 분들은 다큐멘터리도 어울릴 것 같고요. 휴먼 드라마라는 게 있더라고요. 사람 중심의 이야기죠. 그래서
공감, 배려, 서비스 중심 경험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드라마들을 좀 적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로드무비. 로드무비는 이제 여정, 변화, 이동의 상징 이런 것들이 특징인 영화인데, 그래서 내가 여행을 많이 떠났거나 유학 갔거나 어디로 수행을 갔거나 현장 경험이 많아서 자꾸 이동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로드무비로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음악 영화. 그래서 내 인생의 애창곡들을 자꾸 넣어가면서 그 음악이 주는 느낌을 한 줄 서술하시고 나의 인생을 넣어봐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옴니버스도 있더라고요. 여러 에피소드를 엮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옴니버스식으로 내 인생을 여러 가지 시절 갖고 와가지고 엮어보는데, 그게 하나의 내 인생의 전체적인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거더라 하는 식으로 결국 하나의 목표로 이어지게끔 가셔도 좋을 것 같고, 꼭 현재가 아니라 미래 승무원이 되었을 때까지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보셔서 포부까지 넣는 것도 하나의 형식을 깨는 도전이지 않을까. 추리 스릴러,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갈등이나 문제 해결, 내 인생에 닥쳤었던 여러 가지 위기들을 내가 정말 대응 경험을 정말 잘한 사람들, 내가 이런 기지가 있다 하는 분들도 이런 거 써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액션 코미디. 그래서 액션 같은 경우는 뭐 안전 관련해갖고 다급함을 조금 더 강조할 수 있을 것 같고, 코미디에는 나의 유쾌함과 재치, 즐거움을 함께하는 느낌, 긍정에너지 팀 분위기 메이커 이런 것들도 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제목을 설정할 때 꿀팁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버스킹 인생 뭐 이렇게, 그래서 내 인생을 버스킹에 비유해가지고 얘기를 해본다. 이런 비유 시리즈 좋을 것 같고, 왜 그녀는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식으로 의문형의 제목을 던져서 궁금하게끔 넣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인턴을 부탁해 뭐 이런 거 말장난을 한다거나 어떤 잘된 영화를 패러디한다거나 이런 것들, 고양이를 부탁해처럼 내 진로랑 연결을 해서 내가 했었던 구체적인 활동명을 넣을 수도 있겠죠. 17 브라보소님의 기억 뭐 이런 거. 그리고 숫자나 아라비아 숫자나 시간 같은 걸 사용하면 좀 눈에 되게 띄거든요. 23가지의 체크리스트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집중력 있게 디테일하게 말하고 싶을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 같은 것들로 한눈에 시선을 끌어볼 수도 있다는 점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조금 감이 잡히셨나요? 에어로케이는 자기소개서 합격률이 굉장히 낮은 항공사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마다 매번 우리 학생들을 붙이면서 놀라웠던 사실은, 기존의 대형사를 쓸 때처럼 뭐 형식이나 나의 답변 구성 방식에 얽매여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떨 때 인터뷰 형식으로 써볼 때도 있고, 뭐 영화 대본처럼 써볼 때도 있고, 네, 정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친구들이 자신을 소개하더라고요. 정말 개성 있게. 개성 있는 걸 좋아하고 또 틀을 깨는 걸 좋아하는 항공사인 만큼 여러분들도 에어로케이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이해해 보시고 이번에 좋은 글 작성하셔서 어렵지만 그 바늘구멍을 통과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간 홍보 타임. 늘스타가 함께하는 7월의 수업 오늘부터 열릴 계획입니다. 7월의 정규반, 그래서 매주 2번 화요일과 목요일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하고 호흡하면서 정말 한 달 동안 집약적으로 승무원에 대한 준비를 A부터 Z까지 체계적으로 글쓰기, 말하기도 그냥 대본 쓰는 게 아니라 즉석에서 스피치하는 기술, 화법들을 배워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 수업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직장인반, 저녁 6시 반 이후에 직장 끝나고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평일 오후 저녁 수업이 있거든요. 주 1회 수업이니까 그것도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심화 클래스. 그래서 내가 실무 면접까지는 자꾸 가는데 임원 면접 최종에서 이렇게 앞으로 더 가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심화 클래스에도 참여하시면 네,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클래스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제가 링크를 본문 글과 댓글, 고정 댓글에 적어둘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담 문의는 카카오톡 아이디 CREWSTORY 2013 크루스토리 2013 아이디 검색하셔서 저한테 톡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 인스타그램 아직도 팔로우 안 하셨습니까? 늘스타 검색하시면 한글로도 나오고요. 영어로는 NEUL_STA거든요. 네, 이렇게 들어오셔서 DM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1대1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재밌고 유용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팔로우 다 해주셔서 저의 많은 채용 정보 소식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 중에는 올해는 내가 승무원 올레승이라고 검색하시면 제가 또 함께 운영하고 있는 승무원 정보 채널 카드뉴스, 릴스로 소개하는 정보 채널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돈 안 들고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해두시고 항공에 대한 지식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에어로케이도 힘내세요. 파이팅!